업계 관계자들은 언제까지 이런 팬덤 문화를 묵인할 생각이세요? 이게 불법이 아닌 것 빼고 음원 사재기랑 뭐가 다릅니까? K 모양입니다. 목소리가 진짜 존나 답답해. 블락비 박경으로부터 재점화된 음원 사재기 논란이 수그러질 기미 없이 오히려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정말 대중문학의 뿌리 깊은 패단인가 보네요. 지금도 여러 인물들이 나서서 음원 사재기에 대해 한마디씩 보태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영상을 보러 온 많은 분들은 어느 정도 해당 논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세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원 사재기는 돈으로 차트를 조작하여 좋은 음악성을 지닌 곡들을 차트 밖으로 밀어내 다양성을 떨어뜨리고 음악성으로 승부하고자 하는 욕구를 떨어뜨려 결국 대중문화의 질을 낮추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음원 사재기를 하면 차트가 현상을 만들어내 투자 대비 월등한 유무형적 수익이 발생하고 음원 사재기를 실제 했는지 밝혀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불법이지만 처벌을 받기 힘든 매우 달콤한 유혹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뜬금없이 투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회사 돈을 10억 정도 꿀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비밀은 무조건 보장되고요. 돈 아낀답시며 먹고 싶은 거 참고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며 적금 붓고 야근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지죠. 10억이면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와 차 한 대는 갖고 시작하는 거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족같은 학자금 대출 상환도 없고 깔끔하게 새 시작할 수 있어. 가족 중에 갑자기 누가 다치거나 아파도 큰 도움이 되죠. 꿀꺽 할까요 안 할까요? 오른쪽 위에 카드 클릭해서 투표하고 결과 확인도 해봅시다. 왜 갑자기 이런 투표를 진행했냐면 음원 사재기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걸린 사례는 없는데 했다 하면 무조건 이득이야. 음원 스트리밍 다운로드 수입만으로도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거기에 가수 인지도 상승, 공연 행사 수입 증가, TV 출연기의 증가, CF 등등 뭐 완전 선순환 구조죠. 그 유혹 뿌리치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사재기한 가수들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사재기를 통해 사회적인 교란과 실제 유무형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기에 분명히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근데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사회적인 시스템과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다소 지엽적인 문제부터 거론했습니다. 총공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총공격이란 뜻인데 예를 들어 A라는 가수가 컴백할 때 혹은 생일일 때 어떤 논란에 휩싸였을 때 팬덤이 A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해 A의 음원을 스트리밍 다운로드 선물하는 행위예요. 이게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팬으로서 응원하는 가수의 음원을 듣는 일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누가 감나라 배나라 할 사항 아니죠. 근데 이걸 카페나 단톡방에서 공지 때리고 조직적으로 한다면 문제 되겠죠? 이로 인해 음원 순위가 조작되잖아요. 실제로 타 가수 팬덤과 떡 돌리기라는 식으로 연합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팬들이 이게 문제라는 걸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마치 팬덤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인 거죠. 아니 시험에서 국어쌤이 나를 좋아한다고 답도 미리 알려주고 점수도 올려주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수학쌤은 B라는 친구 알려주고 사회쌤이랑 과학쌤은 C한테 답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쌤들이 다 그런다고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정상입니까? 그럼 선생님한테 이쁨 못 받는 학생이냐, 팬덤 없는 가수는요, 순위권에 들기가 쉽겠습니까? 실제로 총공으로 인해 순위권에 들어야 할 곡들이 못 들어가고 있으며 그 가수와 관계자에게 보이지 않는 유무형적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총공에 참여하는 건 아마 어린 친구들이 대다수일 텐데 감히 방구석 유튜버가 부탁할게요. 이런 행위는 이제 다 같이 그만둬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한 번 더 챙겨주고 차트 위로 올려주고 싶은 마음 잘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정말 음악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가수들이 좌절하고 꿈을 접고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 하지 말라고 타일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업계 관계자들은 언제까지 이런 팬덤 문화를 묵인할 생각이세요? 이게 불법이 아닌 것 빼고 음원 사재기랑 뭐가 다릅니까?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은 총공에 대해 음원 사재기만큼 안 좋은 행위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되고 다른 분들께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듣는 차트가 왜곡되지 않고 좋은 곡들이 빛을 보며 나아가 대중음악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인식 변화가 큰 파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차트 전체 듣기 사실 편하긴 합니다. 전체 선택, 듣기, 클릭 몇 번만 하면 몇 시간치가 알아서 쫙 재생되죠. 편할 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곡을 듣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하기도 쉽습니다. 이런 유행을 알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편한 점이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많은 업장에서 매일 차트 전체 듣기로 틀어놓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요, 사실 저는 전체 듣기 안 해요. 안 한 지 몇 년 됐습니다. 뭐 음원 사재기나 총공을 알고 그런 건 아니고 언제부턴가 전체 듣기를 하고 듣다 보면 매력이 떨어지는 곡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가수 목소리가 존나 답답하다든지 양산형 느낌이 팍 온다든지 하는 곡들이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게 음원 사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K 모양입니다. 목소리가 진짜 존나 답답해. 그리고 또 누가 컴백한다고 컴백곡들이 차트 진입하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곡들도 꼭 껴있죠. 듣다가 괜히 이런 노래 걸리면 신경 다 곤두서는 거예요. 아니 말이 또 3000% 빠지는데 그럼 뭐 개개인이 전체 듣기를 하지 말라는 거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차트 전체 듣기는 개인의 자유고 편한데 그걸 뭐라 하기는 사실 좀 이상하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음원 사이트에서 차트 순위값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에이씨 그게 됐으면 예전에 사재기 논란도 이미 없었겠죠. 자, 딱 여러분들이 해야 할 최대치는 차트가 조작된 차트다 라는 걸 인식하는 정도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만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업주분들은 차트 전체 긁어서 트는 행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딜 가도 똑같은 노래 나와요. 왜 보여지는 것, 맛 이런 거에 신경 쓰면서 청각적인 요소는 그냥 차트 붙여넣을까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미국 본사에 음악팀이 따로 있어서 스벅만의 음악이 나오죠. 그 음악,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요. 물론 저작권 피하려다 얻어걸린 케이스긴 하지만 그냥 차트 긁어서 똑같은 음악 틀 바에 10분만 시간 들여서 컨셉 잡고 음악 선곡해 놓으면 그 음악이 좋은 사람들은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문학의 정화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인데 제일 듣기 싫을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가요계뿐만 아니라 영화계, 패션업계 전체가 차트 조작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바로 유행 따라가기입니다. 패션업계에서 플리스가 올해 유행이래 하니까 정말 유행이 됐죠. 그전에는 여름엔 래시가드, 겨울엔 롱패딩 이거 공식이었고 길거리에 모나미 볼펜들 오지게 걸어댕긴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볼펜들끼리 마주칠 때마다 한 번씩 지들끼리 의식하고 그냥 남이 입으니까 따라 입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영화업계 영화 순위를 관객 수로 집계하는 나라가 많을까요? 수익 기준으로 집계하는 나라가 많을까요? 수익 기준 집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니 관객 수 집계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나라는 실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해 업계가 얼마나 살찌워졌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차트의 존재 가치라면 우리나라는 남들은 무엇을 즐기나 알아보는 척도로서 사용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없는 음원 사재기나 총공 같은 패단들도 나오는 겁니다. 왜 유독 우리나라가 이런 현상이 심할까를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엔 아직도 우리나라가 유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주의적인 성격이 강해서 개인이 튀는 걸 은근히 경계해요. 이런 심리가 그냥 유행을 따라가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패션, 영화, 음악 이거 다 주관적이에요. 내가 감명 깊게 들은 음악이 남에겐 무미건조할 수 있고 남들이 다 재밌어하는 영화 내가 보면 숙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솔직히 남들이 보는 영화, 듣는 음악, 입는 옷이 내 취향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여러분 차트에 의존한다는 것은 내가 재밌어하는 걸 선택할 자유를 그냥 차트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트가 권력을 가지니 그 권력을 어떻게 빨아먹고자 하는 음원 사재기 업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고요. 이런 현상이 영화계로 가면 천만영화, 패션으로 가면 플리스, 모나미, 볼펜인 거죠. 아무리 불편하고 견디기 어려운 고독과 통렬한 책임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자유를 반납하면 안 됩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근데 그 자유를 반납받은 세력은 실제로 거기서 권력을 가지며 거기에서 모든 반칙과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음원 사재기한 가수들 분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도려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본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식을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음원 사재기 논란의 본질은 사재기한 가수의 명단이 아닌 차트의 선택을 맡겨버린 너와 나 일반 대중의 문제이다. 음원 사이트의 차트 계산도 필요하지만 총공, 차트 전체 듣기 등의 행위는 시장의 자유를 침해한다. 굳이 유행 따라가지 말고 나만의 줏대를 갖자.